안녕하세요.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통용 모의고사 1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문조작실 줄만 쳐놓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있죠. 하지만 5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1번 지정 가정문화재, 2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진의 각종 운행 관련 시설, 3번째 고속도로 통행로 징수시설, 4번째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이동 쉬운 공장 용도의 간이 창고, 5번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주요 구조물은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 계단을 말한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하중, 무게를 지탱하는 수직 구조인 기둥, 내력벽과 수평 구조에 해당되는 바닥, 포, 주 계단을 주요 구조부로 분류하며 지붕이 아니라 지붕 틀을 주요 구조부라 합니다. 다만 올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부속 구조물에 관한 개념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여기 부속 구조물은 환기시설물 등으로서 건축물의 기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를 부속 구조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에 대해 과거 오지선자 형태로 그 대상 여부를 찾으라고 시험에 냈고, 환기시설물과 관련되어 부속 구조물이라는 것이 올해 신설되었다면 충분히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심지어 부속 구조물이라는 것을 적으라고 시험에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의 지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은 2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되죠. 지표 아래란 말과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 돼야 됐습니다. 4번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문은 특수 구조 건축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정답 지문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하는데,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했었습니다. 종종우는 판문숙. 그래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여기 문화집회시설에는 동물원과 식물을 제외한다는 걸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12가지 용도를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종우는 판문숙에 해당되는 것으로 1,000 이상 5,000 미만일 때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저 문화집회시설에는 동물원과 식물은 제외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가지 용도인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로 우리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송송 커플이 결혼한다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주인 드라마에 출연했던 것으로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대위였죠. 그 대위를 위관, 장교라 표현하더라고요. 남들보다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니 감동을 주었던 것 같은데 그걸 노가다라 생각하시면 위관, 장교, 노동 보고 감동받아 종종 오는 판문속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이러한 종류로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구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수구조 건축물은 돌출 차양이 외벽 중심으로부터 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러면 19회 때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항 시험을 냈고 다중이용 건축물을 18회 때 시험에 출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시험에 다룰 겁니다. 이쪽은 계속 시험 문제가 반복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5번입니다.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연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옳고 여기 연면적 보게 되면 항상 용적률에 관한 사안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공식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험 주문에는 두 개의 조건을 꼭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그때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200제곱미터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것과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연면적이 200으로 제시되게 된다면 그때는 용적률 200%이죠. 그리고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는 지상층의 연면적만 그 계산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4번으로 구분하시고 주변 부분까지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허가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문제 해결하는 키포인트는 시설 9가지를 시험지 여백에 적어 놓는 겁니다. 우리 용도 변경과 관련된 시설군에 있어서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나오는 것으로서 하위 설군에서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받아야 되죠. 1번입니다. 업무시설.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주거 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것일 것이고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1번은 허가 대상으로 정답이 되게 됩니다. 2번 숙박시설을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숙박시설 영업시설군이고 근린생활시설 일종은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죠. 신고 대상입니다.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여기 장례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고 종교시설은 문화, 집회시설군에 속하기 때문에 용도 변경 시에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수련시설을 공동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 여기 수련시설은 교육,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공동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거 업무시설군이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입니다. 5번 공장을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 공장이라고 하면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할 것이고 이를 문화집회시설군인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을 1번으로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출제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올해 개정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용도 변경 시에 용도 변경 공사 도중에 위층 바닥이 무너져서 작업하던 인부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용도 변경 시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사항과 사용 승인 절차를 인용, 준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서 그 바닥 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100 이상이고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대순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 변경이라면 사용 승인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바닥 면적합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사용 승인을 준용하지만 100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 승인 절차 생략한다. 그러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 변경을 할지라도 사용 승인 꼭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얘는 규제 강화입니까? 규제 완화입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한 개 법령 조문에 이렇게 숫자가 2개 나오게 된다면 빈칸 만들어서 시험을 출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승인과 관련된 최근 개정 사항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대한민국 어디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대충 30평 이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관련된 조건에 있어서는 도시지역이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건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